37번에서 41번 사회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윗글에 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형사 절차는 범죄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추구한다. 어디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에 형사 절차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라고 나와 있네요. 2번 선지 엄격설은 재심 개시 절차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얘는 왜요? 네. 본안 심판 절차의 진행이 무의미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어도 재심 개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를 똑바로 봐줘야 돼요. 뭔가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아 맞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 3번 선지 완화설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결정하라는 원칙을 따른다. 얘는 여섯 번째 문단 완화설 설명하면서 이 경우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결정하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여기가 뭐야? 완화설에도 적용한다라는 얘기죠. 형사소송법 420조 5항은 재심이 개시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를 다루고 있다. 어떤 사유? 네.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즉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재심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5번 선지 형사 재심 제소는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의 실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얘는 세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문단 정의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 판결은 뭘 지키고자 해요? 법적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게 확정 판결이죠. 그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뭐야? 형사 재심 제도고 얘는 뭘 위해서? 정의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8번 윗글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판결이고요. 니은은 확정 판결이에요. 그랬을 때 기억은 니은과 달리 확정력을 지니지 않는다. 그쵸? 확정 판결이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 확정력을 지닌다고 나와 있으니까 기억은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확정력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불복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 확정력이 없으니까 나 여기는 인정하지 못해 하면서 불복 신청을 하는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불복 신청인 상소를 통해서는 취소될 수 없다. 이거는 맞죠? 그 불복 신청인 상소까지 모두 끝나야지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죠. 확정 판결은 상소는 할 수가 없고 확정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뭐만 필요해? 형사 재심 제도만 가능해요. 기억이 내려졌을 때 상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곧 니은이 된다. 이거는 어디? 상소하지 않거나 라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상소하지 않아도 뭐가 돼? 확정 판결이 돼요. 답은 4번이죠. 니은은 기억에 비해 사실 오인이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더 많다. 이거 왜 틀려요? 확정 판결이 판결에 비해서 사실 오인이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더 많다. 이거는 기억이 니은에 비해서 사실 오인이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더 많은 거죠. 왜? 상소가 가능하니까. 상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상소가 불가능해.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그 상소를 통해서 더 여러 번 확인해 본 다음에 결정이 난 거라서 사실 오인이 개입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거는 네. 둘 다 누가? 당사자. 39번 재심이 개시되기 위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명백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증거들이 본안 심판 절차에서 제출된 상황. 얘는 돼, 안 돼? 왜요? 명백하고 새로워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확정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 이건 왜 안 돼요? 네.
해당 직무와 관련해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어야 돼요. 해당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거는 이 판결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다른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 얘가 적절하겠네요. 제시된 증거에 허위가 있어서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이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 증명된 상황. 이거는 네, 확인할 수 없는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네, 명백하지가 않아요. 4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범행의 실제 범인인 친구를 위해 위장자수를 한 갑이 자백을 증거로 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랬을 때 재판 당시에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CCTV 녹화 파일인 증거 A를 새롭게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불필요설, 절충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필요설은 뭐야? 당사자에게 신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증거에 신규성이 없다. 당사자에게 신규가 아니면은 이거는 신규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필요설이고요. 불필요설은 당사자에게 신규가 아니어도 법원에 의해서 신규성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해? 재심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절충설은 네, 여기서 보면은 당사자에게 신규성이 아니어도 되기는 하는데 대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제출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만약에 여기 CCTV 녹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을 봤을 때 필요설에 의하면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당사자에게 신규가 아니니까. 불필요설에 의하면 가능, 불가능? 왜 불가능해요? 불필요설에 의하면 가능이죠. 왜냐하면 법원은 모르니까. 절충설에 의하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유는 고의로 숨겼으니까. 그 다음에 증거의 명백성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명백성이라는 건 뭐야? 객관적인 증거. 외워야 되죠. 객관적인 증거야. 여기 예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 진술서가 예로 나오죠. 진술서는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돼? 객관적이지 않고 법관의 주관적이고 판단에 따라서. 왜냐면 내가 말한 거니까 그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주관에 따른 거잖아. 근데 증거물일 경우에는 어떨까? 객관적이죠. 여기서는 진술이 아니라 CCTV 녹화 파일이야. 그러면은 명백성에 의하면 얘는 명백해요, 명백하지 않아요? 명백해요. 엄격설에 의해서도 명백해요, 얘는. 완화설에 의해서도 명백해요. 엄격설과 완화설을 나누는 거는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물인 진술성을 판단할 때 그렇게 보면 답은 우선 5번이죠. 절충설과 완화설을 취할 때 A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 맞죠? 갑에게 신규임을 인정될 수 없는 증거이므로 재심은 개시되지 못할 것이다. 1번 같은 경우에는 A는 신규성이 있어요? 필요설을 체크할 때? 없죠. 2번 선지는 왜 틀려요? 필요설에 의하면 법원에게 신규성이 없는 증거예요? 법원에게는 신규성이 있는 증거예요. 3번 선지는 왜 틀려요? 완화설을 취할 때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건 뭐야?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증거물이죠. 진술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CCTV니까 이게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리고 4번 선지는 왜 틀려요? 네, 재심은 개시되지 않을 거야. 왜? 절충설에서는 고의로 숨겼을 경우에는 재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41번 답은 4번이고 틀렸으면 사전 찾아서 어휘력 좀 제발 좀 쌓아 놓으세요.